새로운 한국 괴물 몇 개나 좀 발굴해내셨습니까? 새로운 거 뭐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 합해가지고 뭐 대충 해보면 한 280 뭐 이 정도. 아 작가님 직접. 네, 직접이라고 하기에는 뭐 다른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정리만 한 거니까. 그래도 직접이 맞죠. 직접이 그 정도면 직접이 맞아요. 아, 우리가 몰랐던 거를 작가님이 적어주시면 아니에요. 아니 우리 PD님은 또 맞죠. 부끄러워서 그렇지, 부끄러워서. 아니 부끄러워도 이게 내가 그러면 나오지 말았어요. 내가 피곤한 거 아니, 나오지 말라는 것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도깨비의 구미호, 저승사자도 이게 한국 괴물인가? 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좀 얘기해볼 만한 네. 이야기인데요. 저승사자 하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어떤 모습? 갓을 쓰고 네, 검은색 검은색 옷. 옷을 입고 도포를 입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승사자 하면 딱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불교 계통에 보면 뭐 사직사자라든가 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자라는 게 이제 관청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옷 입고 있거든요. 옛날 관복 같은 거. 그래서 까만 옷에 까만 갓 쓴 그런 모습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는 이런 모습을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면 다 까만 옷에 까만 갓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보를 보다 보니까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분이거든요. 누구야?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저승사자의 느낌을 팍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뭔가 좀 꾸며볼 수 없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약간 까만 옷이라고 하면 좀 상복 비슷하게 좀 저승에서 온 듯한 느낌 나잖아.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80년대 초에. 우리가 아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저승사자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것이다. 그 인터뷰에 보면 그 PD님께서 이거를 어디 저작권 등록을 내가 해놓을 걸 그랬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허기야 생각해 보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옷도 복식도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데 네네. 저승사자가 지금은 뭐 옷을 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장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보안 프림을 입을 수도 아, 네네네, 있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금의 아, 그렇죠, 그렇죠. 복장으로 좀 따진다면 네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 아니 우리 그 작가님이 캐스팅한 괴물들, 그러니까 지금 뭐 괴물계 JY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괴물계 JYP SM, 예, 괴물 엔터테인먼트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이야기 해볼까요? 이거 뭐야? 이거? 겨드랑이에 무슨 비늘 같은 게 있네요? 용손, 용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고려 시대 조선 초 사람들은 다 알던 거예요. 다 알던 용손을? 거. 왜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지 않습니까? 네. 고려 태조 왕건이 자기 할머니가 용이었다는 전설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 태조 왕건이 용의 자손인 거예요. 계속 고려 시대 임금님들은 대대로 용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나라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임금 이 사람은 딴 사람의 자식이지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도 된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임금이 나도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맞다. 나도 용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내 몸속 어느 한 곳에 비늘이 용의 비늘이 나도 새겨져 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다. 이런 전설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이거 진짜 뭐 영화나 드라마로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소설로도 썼고 책도 나왔고 아 정말요? 제법 좀 잘 팔려가지고 요거 뭐 영상화 계약도 돼가지고 영화사에 팔리기도 했고 그런 거죠. 네. 오 궁금하다. 뭐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된다니까요. 이게 아이디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이 이야기 좀 재밌어요. 그 할머니라는 그 고려태조 왕건의 할머니라는 분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 보면 꼭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용이었는데 원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내가 언제 가끔 한 번씩 어디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렇지.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고려태조 왕건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뭔가 정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몰래 쳐다봐요. 몰래 쳐다봤더니 우물 앞에서
갑자기 용으로 사람이 변신을 변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길을 통해서 뭐 바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 이거를 못 지키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뭐 옛날 갔다 뭐 이런 그 식으로 이야기 중에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날만큼은 내가 어딜 갔다 와도 뭘 묻지 맞아요, 말고 맞아요. 어디 갔다는지 묻지 말고 날 보지 말아라. 네. 어. 그 대사도 서방님 보지 말라고 했거늘 왜 뭐, 보셔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하루만 참으면 됐는데. 그럼 이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볼까요? 다른 거. 입이 3개, 머리는 하나. 와. 아니 눈이 새긴 건 봤는데 입이 새긴 것도 처음이네. 입 3개.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기록. 아, 입이 세 개라서. 두부국을 먹었대요. 두부국.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전라남도 지방에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거래요. 예언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괴물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무서운 예언을 해주는데 몇 날 며칠까지는 비가 안 올 거고 며칠부터는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농사가 잘 돼야지 살 수가 있고 농사가 많으면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다. 짐작 어느 정도 할 수 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하고 엮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뭐 있냐면 이 삼구일뚝이 이 계통의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에서 종이 쪽지, 편지 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막 퍼져 나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편지를 보고 그냥 버리면 너한테는 저주가 닥쳐오고 이 편지를 보고 한 부를 베껴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면 이거 행운의 편지 이거 영국에서 시작된 그거 아니에요? 너의 재수 없는 게 사라지고 2개를 붙여서 주면 이 가족이 좋아지고 완전 똑같은데? 더군다나 행운의 편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영국에서 시작돼요. 시작돼요. 예. 여기는 이 편지는 중국 운남에서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야.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한 500년 전, 6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거의 제가 아는 한은 최초인 것 같고. 실제로 괴물이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괴물이 진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문제를 떠나서 왜 그때 사람들이 이런 괴물에 혹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를 생각하면 네.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걱정거리라든가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 이런 거를 보입니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 근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많으세요? 뭐 쫙쫙쫙쫙 나오는. 배워서 오신 거예요? 야,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우리 작가님이 진짜 괴물이에요. 2002년에 카이스트를 2년 반 만에 그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부끄럽다 너무. 다 끝났는데요. 네. 그럼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보니까 네.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야 우와. 2년 6개월 만에 학사과정을 이수한 수재가 나왔다. 진짜 부끄럽다. 공부 잘하는 분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부가 재밌었는지. 재밌는 것도 왕왕 있죠. 왕왕 있죠. 재밌는 것도 왕왕 있고. 저는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가끔 이렇게 외국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막 없이 그냥 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 무슨 말일까 어릴 때 너무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냥 자막이 있는데 왜? 자기야. 자막이 나오기 전 것도 막 이게 보고 싶은 우리 거야. 작가님과 우리의 차이야. 우린 자막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가님은 그걸 영어로 한번 듣고 싶은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괴물 뭐 이런 거 기록도 그냥 한문으로만 자료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 너무 궁금한 거야. 이 괴물에 대한 설명이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공부해요 또. 공부해야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뭐 한문 해석하는 법 뭐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거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밌을 것도 같잖아.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러면 좋아. 나 그러면 좋아. 관심을 나 다 분야라. 양보야. 오케이. 뭐 한문을 그 책을 읽기 위해서 한문을 그리고 영어를 수학은 수학도 못지 않죠. 여기서 저기 보면 빌딩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죠. 여기와 저기까지의 거리만 알고 있을 때 빌딩이 높이가 몇 미터일까? 왜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아니, 아니. 궁금할 수 있어. 있어. 궁금할 수 있어. 거기까지는 양보할게. 거기까지는 양보. 아니 길 가다가 높은 빌딩 보면 몇 미터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있어. 아 진짜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 삼각함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절묘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배우면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 아니에요. 우리도 그건 아니야. 어려울 수 있어. 있는데 있어. 그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궁금한데. 본인은 나란 사람은 궁금한데. 근데 그거. 우리는 잠깐. 예를 들어서 한강 지나가다가 한강 요 넓이가 폭이 얼마나 될까? 내가 수영해갖고 건너갈 수 있는 정도 폭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궁금할 때 있지. 궁금할 때 있잖아. 있어. 그럴 때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삼각함수로 요렇게 계산하면 아 신기하네. 그거를 직접 자로 안 재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기할 수 있잖아.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예요. 이걸 과연 잴 수 있을까? 네. 그 SF 동료 SF 작가님 중에 심너울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심너울 작가님. 네, 그분이 하신 어떤 명언이 뭐가 있냐면 이제 판타지의 세계에서는 마법을 아는 사람들이 마법사잖아요. 그 사람들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마법을 그래서 연구를 하고 주문을 외우는 거를 연구를 하잖아요. 판타지의 세계에서. 근데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는 과학의 힘이 마법처럼 놀라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학의 기본이 되는 주문은 언어는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는 판타지 세계에서 마법을 익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절묘한 그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신기한 기술이. 그래서 그거에서 진짜 내가 해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네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면 재밌는 점이 생기죠. 아니 그 요리도 또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래요? 아니요, 요리는 전혀 못하는데 사실은 진짜 잘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데 오히려 하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좀 못하는 게 오히려 재미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까 무슨 이상한 모양으로 나올까 이런 거를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요리를 만드는 게 그게 재미더라고요. 요리도 좀 과학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요리만큼 진짜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왜죠? 아니에요. 요리는 감성 아닙니까? 정성이잖아요. 엄마의 손맛. 요리는 과학이죠. 아니죠. 정성 아닙니까? 아, 내 아이를 생각해서 생각해. 요리가 어떻게 과학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까보면 이렇게 액체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열을 좀 주면 왜 딱딱해지는 고체로 변할까요? 무슨 이유로, 무슨 원리로? 궁금하지 않아요? 익는 거예요, 익는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거는 변할까요? 익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예를 들어서 물을 백날 끓여도 딱딱해져요? 아니잖아요. 네. 계란은 왜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요? 계란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이 물에 녹을 수가 있어요. 물에 녹아 있을 상태는 소금이 물에 녹아 있는 것처럼 액체 모양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서로 엉겨 붙으면서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꼬이고 엉키는 과정에서 굳게 되는 거죠. 단백질 변성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물학 시간에 제시하는 것이 계란이 익는 과정입니다. 그럼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그러면 진짜 더 신기할 것 같아요. 더 신기해. 오케이. 집에서 네, 다른 거. 인덕션 레인지 이런 거 쓰세요? 써요. 인덕션 레인지 안 신기해요? 손 올려놓으면 괜찮잖아요. 손 올려놔도. 요즘 나온 거. 전용 그릇을 올려놔야만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거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런 원리로? 거예요? 무슨 원리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물리학 원리처럼 그런 거거든요. 이야. 되게 그런 거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이제 안 신기합니까? 아니 안 신기합니까? 신기합니다. 아니 저기 그거를 지금 회사에서 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그냥 회사에서 지금 하는 일은 뭐 사무 행정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예전에- 근데 회사에서도 궁금해서 그거 어떻게 좀 다른 쪽에 그 궁금함을 확 풀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지금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일은 사실 알면 알수록 머리만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거리. 아니 잠깐만. 내가 해야 되는 범위까지만. 아니 작가님 해야 될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차분해졌어요? 회사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괜찮아요. 근데 사실 또. 뭐가 아니 좀 전까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이게 안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 요리 그거 하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회사 얘기는 하기 싫어요? 좀 겁도 나고 좀. 아 예. 그래서 막 좀 신나게 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멈춰요. 아까 봤죠? 우리 막 이렇게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이러던 분이 회사 얘기는
저 예전에 저도 주변에 좀 화학 이쪽으로 뭐 하는 분이 소맥이 또 맛있는 이유가 뭐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거 너무 궁금하잖아. 그게 맞아 비율이 너무 궁금하잖아. 비율이 딱 아니, 왜 아니. 이 비율과 이 비율 소맥까지 갈 필요도 없이 맥주를 발효를 시키면 탄산이 왜 생기는지 너무 안 궁금해요. 소주는 탄산 안 생기잖아.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맥주는 왜 탄산이 생겨요? 저 회사에서 그 회사 얘기만 나오니까 가장 좀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온도차가 너무 난다 온도차가 야 자세가 일단 회사 얘기. 지금 현 직장에서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네. 소주라 한잔 하고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발이 막 잡아두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집에 한 시간 좀 쉬고 나도 좀 털어내고 싶은데 아 한마디로 좀 이게 저기 조직 생활이 좀 안 맞으시네요. 아니, 조직생활 잘 맞습니다. 조직생활 제 체질이죠.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직과 함께 다니는 거 제일 좋아하고 조직을 위해서 살고 조직을 위해서 죽고 초생조사 그거예요. 아 우리 저 박사님을 또 좀 잠깐 또 흥분시킬 수 있는 이야기. 이과이신 분들에게 여쭤보는 공식 질문이 좀 있거든요. 한번 아내가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 뭐 한 요 정도? 이게 뭐야? 이렇게 뭐야? 구체화시켜서 요 정도? 더 안 돼? 더 안 돼? 이 정도. 이게 뭔데요 이게? 이 정도. 사랑의 크기 이 정도. 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커 보이잖아요. 커 보이잖아요. 이 정도. 제일 현실적이다. 잠깐 약간 아니 제일 현실적이야. 뭐 요만큼을 빼 그 나머지를 뭐 어쩌고 무슨 말이야 이제. 아니 그래도 아니 뭐가 무슨 아니 말이에요?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요 빼긴 왜 빼요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나 안 정리하지 않겠어. 나머지 전부 다야. 나 정리하지 않겠어. 그거 아니 뭘 빼요? 요거 빼긴 왜 빼? 그 감성적이잖아요. 와닿으라 와닿으라.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키스? 뭐 이렇게? 고 좋아요. 네. 자 이것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상상 속 두 동물의 합성어입니다. 개와 비슷한 생김새의 머리에 뿔이 달린 이 동물과 호랑이를 잡아먹기 위해 일부러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뒤 뱃속 내장부터 갉아먹자는 꾀를 낸 이 동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유래해 오늘날 간사하고 꾀가 많은 것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간사하고 꾀가 많은 거? 야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정답 뭡니까? 정답은 교활입니다. 교활하다. 아 이렇구나. 자 그걸로 한번. 야 전기 통하는 것 같으면 좋겠다. 아 전기 통하는 게 한번 좀 나와야죠. 그거. 붕어빵 세트? 오 좋은데. 아 진짜 먹을 수 있는 붕어빵 주신 줄 알았네. 네. 아 귀여우신데. 얼만큼 사랑해 얼만큼요? 이 정도.